그동안 국방부 소유였던 거제 지심도가 80여 년 만에 거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속적인 스포츠 시설 투자와 노력으로 고성군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경남 미래교육재단 조례안 논란이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 최초의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가 지난 9일 창원시 의창구 파룡동에 들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10일 오전 9시 30분경 고성군 마안면 점포마을 입구에서 도로를 지나던 화물 트럭이 인근 설치돼 있던 전신주 케이블 신호선을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고성과 통영, 거제 전 지역의 하나방송의 다수의 케이블 방송에서 일시적으로 방송과 인터넷 신호가 중단됐으며 12시경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장시간 불편을 끼쳐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그동안 국방부 소유였던 거제 지심도가 오랜 역사와 아픔을 가지고 80여 년 만에 거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을 돌아온 만큼 가지는 의미는 더욱 깊은데요. 이 지심도가 거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전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제 장승포항에서 15분 남짓 들어가며 위치한 섬 지심도. 하늘에서 보면 꼭 섬 모양이 마음 심자로 보인다고 해 지심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특히 지심도는 동백꽃이 장관을 이뤄 관광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지심도라는 명칭보다 동백섬, 동백꽃섬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그런 거제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동백꽃 터널을 비롯해 한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원시림, 짙푸른 색의 남해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할주로터 등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보냅니다. 하지만 섬 한쪽에 있는 군사시설 탓에 관광객들은 섬의 남쪽 한 부분을 탐방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야만 해 늘 아쉬움만 남겼습니다. 이런 지심도가 오랜 세월이 흘러 국방부 소유에서 80여 년 만에 거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9일 거제시는 시민의 곁으로 돌아온 지심도를 환영하며 지심도 소유권 반환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80년 만에 정말 시민의 수건이 염원인 이 섬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픈 역사가 있는 섬이지만은 앞으로 거제가 이 관광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자원이 거제에 큰 보배적 역할을 할 겁니다. 기념식 이후 지심도 반환 기념비 제막식을 통해 이제 지심도는 거제시의 소유가 됐음을 선포했습니다. 지심도 소유권이 거제로 돌아온 것은 1936년 주민이 강제 이주당하고 국방부에 수용된 지 81년 만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 것도 잘 몰랐거든요. 우리 거제도 살아도. 근데 이번에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에서 잘 관리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지심도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거제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소원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심도가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역사를 가진 만큼 천만 관광객 시대를 이끌어갈 거제의 소중한 보물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체육 선수들의 전지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고성군이 스포츠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월 한 달간 축구를 비롯해 씨름, 농구 등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한 경남 대표 선발전이 있기 때문인데요. 선수들의 열띤 경쟁이 벌어지는 고성군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씨름 경기에 열중합니다. 힘과 힘, 힘과 기술이 어우러져 모래판에서 치열한 승부를 이어갑니다. 성인들에 비해 긴장감은 다소 떨어지지만 열정만큼은 씨름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경상남도 최강단 씨름대회와 소년체전 최종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는 도내 23개 팀 23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3월 한 달간 씨름을 비롯해 축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경남 대표 선발전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동계 전지훈련지로 이름을 알렸던 고성군이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지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등 체육대회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고성군에서는 동계 스포츠 마케팅을 벗어나서 연중 스포츠 마케팅을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며 역도장과 축구장, 그다음에 이번에 개관된 씨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고성군이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선장한 데는 지속적인 스포츠 시설 투자와 더불어 동계 전지훈련지로 이름을 알린 것이 한몫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전지훈련팀 유치와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 등은 고성을 찾는 방문객을 늘려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 열기로 가득 찬 고성군.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도의회가 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안을 가결함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키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재단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 사전 승인과 사무국 직원을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한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제의를 요청했지만 도의회가 요구안을 반영치 않아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39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조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창원시 최초의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가 지난 9일 창원시 의창구 파룡동에 들어섰습니다. 창원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선 것은 의창구 파룡동 수소충전소가 처음으로 충전량은 하루 250kg으로 하루 50대의 수소 차량 충전이 가능하며 환경부는 연내,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 하포구에 각각 하루당 충전량 400kg의 수소차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해 창원시를 수소차 보급 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까지 전국에 수소차 310대를 보급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16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를 보유한 복합휴게소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경상남도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 20일까지 소각 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는 봄철 본격적인 영농 시기를 앞두고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업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산불 헬기 7대와 감시원, 전문 진화대원 등 2,848명을 전면 투입해 단속을 전개합니다. 한편 이번 봄철 소각금지 기간에는 마을 단위 공동소각과 개별 불놓기가 전면 금지되며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로 인해 집중 단속반에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사무금속공업과 아메코 등 창원 지역 51개 중소기업에 올해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7일 청년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청년 채용 장려 지원 협약식을 통해 체결한 이번 사업은 창원시가 청년을 채용한 기업체에게 1인당 480만 원의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청년 실업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이 청년들의 취업과 기업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청년들이 꿈꾸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창원시는 진북산업단지와 공공시설을 활용해 오는 2020년까지 36메가와트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키로 하는 창원 빗길 프로젝트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창원시는 진북산단 46개사 지분과 공공시설 20개소를 제공하고 KC솔라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운영 관리하게 되며 태양광 발전소는 20년 후 창원시에 기부 체납됩니다. 2020년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완료되면 창원시 전체 주택용 전력의 3.6%에 해당하는 13,000가구 52,000명이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수 있고 21,6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약 330만 그루 소나무 식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올해 어업경영체 등록을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업경영체는 수산 관련 인허가를 가진 종사자로 연간 120만 원 이상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으며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해 맞춤형 복지 수산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등록을 시작한 이 사업은 통영, 거제, 고성 지역은 등록이 거의 완료된 상태지만 창원시 등은 등록률이 50%에서 65%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으로 마산수산청은 경영체 등록에 지역 어업인에 대한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서지역 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인근 산업체 침체로 인한 원도심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객을 오게 하는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특히 마산하포구 원도심 지역이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림도심 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과 도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해진 및 보행 네트워크 산업, 이망선 그린웨이 프로젝트 사업이 올 연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기반시설들이 관광산업과 연계로 유동인구 증가와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회성종합시장이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2017년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시장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1년간 회성종합시장에 39세 미만 청년층 창업 희망자는 임차료와 인테리어, 컨설팅, 홍보 비용 등을 1억 5천만 원 한도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경남지방중소기업청과 경남도가 합동으로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앞으로 회성종합시장의 유입인구 상승과 상인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도내 마산 어시장과 부림시장, 거제 옥포시장 등에는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 지원됩니다. 경남도는 2017 DIY 핸드메이드 박람회를 1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합니다. 공예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활발한 창업 진출과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는 총 17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도예와 공예, 패션 액세서리와 천연 화장품 등을 선보이며 소이 캔들과 석고 방향제 만들기, 커플 향수 만들기 등 체험전을 통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제14회 경상남도 공예축제도 함께 개최돼 DIY 공예 분야의 정보 공유회장 마련은 물론 지역 공예업체들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가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분 개량으로 서민층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도는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새 지붕 설치 비용이 부담스러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도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해 국고 보조 사업으로 철거하고 지정 기탁금으로 개량해 추진합니다. 통영시가 최근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지로 각광받으면서 케이블카와 서피랑, 이순신 공원 등으로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해 글로벌 힐링 관광도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거제시와 거제대학이 업무 협의를 통해 조선업 구조 조정에 따른 퇴직자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12명을 뽑아 지난 1일 산학교수로 채용해 고급 인력 유출 예방에 나섰습니다. 이들 교수는 기계공학과 등 여러 학과의 교수로 배정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국책과제 연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고성군 하이면 군호마을 이주단지에서 지난 9일 군호마을 이주단지 합동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안전기원제는 고성 하이화력 1호기와 1호기의 본 공사와 더불어 군호마을 이주단지 착공을 기념하고 무재해, 무사고를 기원하며 지역민과 조기 이주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실시했습니다. 통영시 농가의 새로운 틈새 소득 장목인 한산 찰옥수수를 조기 터널 재배를 통해 시범 재배해 한 달 이상 일찍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남부 지역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관광객이 섬지방을 찾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어 조기 재배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맹종 대나무 축제를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내달 29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벨리 댄스와 꿈앤꿈과 함께하는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는 축제 기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테마파크 산책로 음향시설, 맹종의 집 등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북면은 민원 실내 공간에 작은 도서관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작은 도서관에는 면민들이 기증한 100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3종의 월간지를 비치해 민원인들의 체감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실시해 면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까지 관내 지역 아동센터 3개소에서 한국사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군은 자격 취득을 위한 강사료와 교재비, 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농무기 지역해상 순환 구호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청과 한국해운조합 등 해양 관련 기관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과 단체별 협력 방안과 역할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제시 고현동은 봄을 맞아 지난 9일 거제터미널 일원에서 국토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활동에는 통장협의회와 발전협의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장기간 방치된 생활쓰레기 2톤을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출근길 직원 간 아침 인사운동을 펼치며 경직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있습니다. 마산하포구는 앞으로도 아침 8시 20분부터 40분까지 인사타임으로 정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침 인사운동을 펼쳐 밝은 직장 문화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 개강식을 9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주방과 냉장고 정리 등 봉사활동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체계적 교육을 실시해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8일 통영시 한산면 죽도마을을 찾아 섬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펼쳤습니다. 이날 봉사에서는 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일반 진료와 진단 검사 등을 실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거제시 사등면은 지난 9일 사등면 꽃마을 조성 사업을 가조도 노을이 물드는 언덕 도로변에 실시했습니다. 사등면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국 2,000주를 심어 봄을 맞아 가조들을 찾는 관광객에게 사등면의 아름다움을 알릴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